박인규의 노잉 얼스. 오늘은 미국 예외주의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토록 전쟁을 많이 하고 부자들에 의한 통치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큰 변화가 없는 이유, 그 원인은 바로 미국 예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라는 건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예외적으로 뛰어난 나라이고 예외적으로 선량한 나라이고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이고 미국은 세계를 끌고 갈 사명과 임무와 특권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우선 건국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신이 선택한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그런 얘기인데,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취임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인 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민족은 없다. 미국이 독립국가를 향해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듯 하다. 앤드루 잭슨이라고 1828년도에 8대 대통령이 됐죠. 아마 이 최초의 평민주의를 열었다는 사람인데,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이 특별한 땅에 베푸셨으며 우리를 자유의 수호자로 선택해 인류를 위해 헌신하도록 했다. 한 200년 지나서 이라크 침공할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21세기는 자유의 세기가 될 것이다. 해외의 외국에 자유를 전파함으로써 우리는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국내의 자유를 신장함으로써 보다 희망찬 미국을 만들 수 있다.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세계 자유 수호의 소명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미국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런 대통령만 말한 게 아니라 가장 유명한 게 매들린 올브라이트라고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이 된 분이죠. 이분이 98년도에 한 얘기인데, 우리는 필수 불가결한 국가이다. 영어로 indispensable nation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필수 불가결한 국가이다. 우리는 높이 우뚝 서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에게 닥친 위험을 미리 알아챈다. 즉 미국이 없으면 세계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요 인터뷰를 할 당시에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를 통해서 수돗물 소독을 위한 염소인가? 이거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이라크 어린이 약 50만 명이 죽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꼭 자유소로서 필요한 거냐라고 했더니 올브라이트가 유감이지만 자유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고위 관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3%가 미국은 신과 특별한 관계이고 신은 미국에 특별한 역사적 역할을 부여했다라고 생각한답니다. 또 같은 해의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0%가 미국에는 가장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자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사람들이 대단히 강력한 선민의식이 있다는 거죠. 미국이 없으면 세계가 못 굴러가. 미국이 있어야 세계의 자유를 수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에요. 1929년 대공황이 터진 다음에 이 말을 했다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대공황이라는 경제 위기의 폭풍이 미국 예외주의라는 모래성을 날려버렸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스탈린이 말한 미국 예외주의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미국 경제는 막스가 말한 공황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 안 걸려. 우리는 안 걸릴 거야.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나 역시 대공황이 오지 않았냐.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도 신경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경기 순환에
악몽에서 벗어났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자랑했죠. 그랬다가 2008년도에 엄청난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어쨌든 처음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은 약간 그런 그 비아냥거리는 의미에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선량하고 가장 좋은 나라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미국 예외주의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걸까? 그것은 종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 세무얼 헌팅턴이라고 그 문명의 충돌을 쓴 그 미국의 보수적 정치학자 있죠. 이분이 2004년도인가에 하여튼 그 Who are we?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미국인은 누구인가? 미국인은 어떻게 미국의 문화, 미국의 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뭐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를 보면은 쉽게 말하면 미국의 문화의 가장 근본적 바탕은 종교다. 그 중에서도 개신교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예외주의의 바탕은 앵글로 개신교도. 보통 이제 와스프라고 그러죠. 옛날에 WASP,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백인이고 앵글로색슨이고 개신교도인 사람이 미국의 주류다라는 건데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미국은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이고 이스라엘이 유대교 국가인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 국가이다. 미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미국인의 80 내지 85%가 자신을 기독교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68%는 진정한 미국인이 되려면 믿음,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서유럽하고는 많이 대비되는 현상입니다. 서유럽 사람들은 대체로 이 1900년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얘기도 하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거의 신앙을 버렸어요. 근데 미국만은 대단히 강력한 종교적 믿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종교적 믿음이면서도 중요한 거는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라는 거죠.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1904년인가에 나왔거든요. 4년, 5년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그 책을 썼을 때는 실제로 미국 가서 보고 그걸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합리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프로테스탄티즘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 루터의 종교 개혁에 의해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 전까지 가톨릭은 대부분 1517년, 18년도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글자를 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그 신부님 강론을 들으면서 신앙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는 이 위계적인 교회 또 사제의 권위 이거를 다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신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그를 통해서 은총을 입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혼자의 힘으로 신앙을 믿을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성경제일주의.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세시대에는 신자들이 성경을 못 읽었지만 이제 다 읽잖아요. 성경에 나오니까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개인적인 믿음이 중요하다. 지성보다는 열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어떤 문화의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제도의 바탕도 이러한 종교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바로 이 모든 부분에서 이 종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통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8세기 1730년부터 해서 몇 번의 그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 전도사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막 엄청난 이 에너지를 뿜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이고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가 구원을 받는 거는 네가 선행을 했거나 안 했거나 관계가 없다. 미리 예정이 돼 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표지는 뭐냐면 세속적 성공이다. 세속적 성공 중에 하나는 바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합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그러면서 아까 말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이 사업을 굉장히 좀 중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는데 그 대신 그래서 그걸 이제 소유적 개인주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미국의 상당수 복음주의 목사들은 사회복지제도, 그러니까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는 그런 개인적 영혼의 구제에 도움이 안 된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 개인 책임이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성공은 개인 책임이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미국이 이 19세기 이래로 엄청난 기술 혁신과 이 경제적 성공과 이걸 이루게 되는 굉장히 큰 바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있으나 공동체 정신은 없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미국 시카고 신학대학원인가 있는 그 서보명이라는 그 한국 신학자가 쓴 글인데요. 묵시록적 종말론. 그러니까 미국의 묵시록이란 책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묵시록적 종말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묵시록적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면 세계는 선과 악이 대결하고 있는 장이고 언젠가는 선과 악의 대전쟁, 아마겟돈이 벌어져서 결국은 선이 이길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슈어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묵시록적 종말론에 따르면 그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의 번영을 위해서 계속 대외 팽창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외 팽창을 하는데 이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인디언일 수도 있고 영국일 수도 있고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남부연방일 수도 있고 구소련일 수도 있고 이슬람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말하자면 미국의 번영을 위한 팽창을 가로막는 또는 저항하는 이런 세력들은 그냥 생각이나 가치와 제도가 이념이 다른 게 아니라 악인 거예요. 악.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엔티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그야말로 무자비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박멸을 시켜야 돼. 미국이 일으킨 전쟁 중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 남북전쟁입니다. 약 62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4년간 하면서 1차 대전에서도 한 20만 명, 2차 대전에서도 한 40만 명인데 남북전쟁에서는 6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남북전쟁 다음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남북전쟁은 북부의 자본주의 대 남부의 흑인 노예를 이용한 농장 경제가 서로 화합할 수 없어서 일어난 전쟁이고 남부는 말하자면 연방을 탈퇴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 탈퇴하게 되면 미국에 두 개의 나라가 생기게 되고 약화될 수도 있겠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자본주의로 통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4년 동안 남부의 어떤 경제 구조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토탈 워, 전면전이라는 개념이 그때 처음 태어나는데 대단히 잔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서 남부 사람들이 어떤 그런 데 대한 이 북부의 어떤 잔인함에 대한 원망이랄까? 이게 굉장히 강하다는데 미국은 자신들의 세속적 성공이 곧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가로막는 사람들은 악이다. 그러니까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그 종교적 심성에 따라서는 미국식 가치와 제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같이 살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익견을 제시하면은 없어지든가 정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한 미국 사람들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도 바로 그런 이 종교적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은 보다 더 좀 관용적인 신학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실 상층 지식계급들의 얘기고 대다수 대중들은 프로테스탄티즘의 개인주의와 선악에 대한 완전한 이분법 그리고 미국은 항상 올바르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바뀌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에 무수한 실패를 했음에도 물론 베트남 전쟁 이후에 잠시 성공한 전쟁이긴 합니다. 1991년도에 걸프 전쟁으로 베트남 신드롬, 대외 군사 개입에 대한 두려움 이거를 극복하고 전쟁의 시대가 계속이 됐고 또 1979년, 89년까지 벌어진 아프간 전쟁으로 소련을 붕괴시키는 데 일정하게 역할을 했고
뭐 성공한 전쟁이지만 아프간 전쟁은 9.11을 낳았고 걸프 전쟁은 두 번째 이라크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20년 동안 전쟁을 하고 8조 달러를 쓰고 450만 명의 인명 희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은 특별한 나라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라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얘기할 때 뭐 자유, 민주, 뭐 견제와 균형 여러 가지 뭐 아메리칸 크리드, 미국의 신조라고 그래서 뭐 인권 보호 법치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장 밑바탕에는 1630년도에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아직도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미국이 과거 전쟁의 실패를 인정하지도 않고 계속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예외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도에 흑인으로서는 처음 당선이 돼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굉장한 전 세계에서 뭐 굉장한 개혁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오바마가 2009년 그러니까 대통령에 취임한 첫 해에 나토 정상회담에 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미국 예외주의를 믿지만 영국인도 마찬가지로 영국 예외주의를 믿고 그리스인도 그리스 예외주의를 신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다가 국내에서 어마무시한 비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뭐 흑인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 미국 예외주의, 이 위대한 미국이라는 신화를 이런 식으로 도전하다니 영국 예외주의와 미국 예외주의는 급이 다른 것이다. 미국은 진짜 특별한 나라. 이게 이 미국의 주류 사회의 믿음이거든요. 결국 오바마는 2014년도 5년이 지난 2014년도에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온몸으로 미국 예외주의를 신봉한다. With every fiber of my being이라고 그러는데 나의 존재의 모든 것을 바쳐서 미국 예외주의를 신봉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발언을 이런 식으로 교정한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입니다. 트럼프가 2016년도에 모든 이 기득권층의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 2017년 2월 달에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취임 직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트럼프의 당선을 예견하지 못했던 뭐 민주당이라든가 또 미국의 언론 또는 뭐 학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은 이게 본인이 힘이 아니라 러시아 푸틴이 개입을 해서 된 거야. 해서 그 러시아 게이트라는 게 엄청나게 유행할 때예요. 그래서 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앵커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야, 어떻게 살인자 푸틴을 좋아할 수 있냐? 킬러. 푸틴은 막 자기 나라 국민들 죽이는 정적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인데 어떻게 살인자 푸틴을 좋아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가 살인자들이야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은가? 그래. 앵커께서는 미국이 그토록 순결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나? 이노선트라는 말을 썼어요. 미국도 나쁜 짓 많이 했다. 밖에 나가서 많이 죽였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브루스 커밍스라고 그 미국의 이제 한국 잘 아시는 전문가께서 이노선트 아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솔직한 면이 있다는 거죠. 야, 미국도 나쁜 일 많이 했어. 나는 그냥 러시아하고도 협상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이 기득권층 또 언론에서 트럼프를 비유하는 가장 유효한 트럼프라는 사람이 2021년도 대선 불복을 해서 뭐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뭐 고상하거나 우아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면에서는 솔직한 거죠. 미국도 나쁜 짓 많이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나쁜 짓 한 거 똑같은데 뭘 그래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설에서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들은 미국이 도덕적 정치적으로 러시아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말해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을 러시아랑 동급에 놓느냐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이 내년 대선을 둘러싼 이런 대결도 그 미국의 이른바 자유주의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이나 이쪽에서의 엄청난 반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처럼 미국이 예외적으로 선량하고 예외적으로 위대한 나라라는 그동안의 어떤 오래된 믿음,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영향력을 갖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네오콘이 90년대 이후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네오콘이라는 사람들은 원래는 좌익이었어요. 그 트로츠키스트였어요. 트로츠키주의자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었고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에 대한 굉장한 믿음이 있죠. 60년대에 반중 운동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미국식 제도를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을 굉장히 군사력 위주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폴 월퍼비츠가 92년도 3월 달에 국방부 정책 지침이라는 이제 초안을 만들어서 그거를 국방부에 회람을 했어요. 요지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됐고 앞으로도 이러한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지역 강대국의 출현도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력을 최대한 강력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뉴욕타임스에 유출됐고,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디펜스 플래닝 가이던스는 결국 취소가 됐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네오콘들이 권력을, 특히 대외 정책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바로 미국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옳은 일이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그 빅토리아 눌란드라는 여성인데요. 그 로버트 케이건도 그 사람도 네오콘이고, 빅토리아 눌란드가 아마 우크라이나 출신의 여성일 텐데 원래는 체니 부통령의 안보 보좌관이었다가 그 뒤에 민주당 정부에서도 오바마 정부에서도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 보호를 했고, 그 당시에 2010년대에 우크라이나에서 마이단 쿠데타가 일어날 때 이거를 어떻게 말할까요? 배후 조정했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인물인데 지금도 미국 국무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네오콘들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같은 경우는 미국 예주가 별거 아니다. 다른 나라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나 또 트럼프처럼 미국이 뭐 그렇게 특별한 나라야? 우리나라도 살인자가 많았어. 이런 사람들은 이 기존 지금의 그 정치나 학계 언론기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지만 2003년도 이라크 침공을 어떻게 보면 주도한 사람이 딕 체니 부통령인데, 이 딕 체니가 2015년도에 자기 딸인 리즈 체니랑 같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예외적, exceptional. 그리고 부제는 왜 세계는 강력한 미국을 필요로 하는가. 자, 이게 2015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도 인류의 자유와 안보, 평화를 지켜왔다. 이제껏 우리와 같은 나라는 없었다.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인류 역사상 최대의 선을 향한 국가다. 또 미국은 지구 최후 최선의 희망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전 세계 수억 명의 자유를 지켜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행한 것이다. 우리만큼 다른 이들에게 자유를 전파한 나라는 없다. 인류 역사상 우리만큼 선을 위해 노력한 국가는 없다. 2015년입니다. 2015년이면 그 아프간 이라크 침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많은 미국의 국부와 특히 뭐 중동 지역의 혼란을 기여했는지가 다 나왔는데도 딕 체니는 이런 책을 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폴리티컬 클래스라고 그러죠. 정치급에서는 그냥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데서 반성이라고 그럴까요? 뭐 새로 자기 비판이랄까, 이것을 거의 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은 전쟁 국가이고 금권이 지배하는 국가인데 건국 이래 신의 선택으로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활동하도록 역할을 받은 나라라는 그 믿음이 계속 진행되는 한 미국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고 세계가 평화로워질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사실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울하기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이제 그렇게 보이고 다음번부터는 이제 독립운동, 미국의 독립전쟁, 뭐 멕시코 전쟁, 남북 전쟁, 스페인 전쟁 해서 미국의 전쟁이 어떻게 수행돼 왔고 그것이 미국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